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2주 전 발표되었던 중국의 해커톤 수상 앱 파이체인몰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메인넷 바터 상거래 오픈을 앞두고 파이오니어들을 상대로 한 AM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어제 약 40분간의 1차 설명회를 갖고 이후로 1시간이 넘는 2차 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Q&A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파이체인몰이 진행한 AMA 관련 내용을 주요 아젠다별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체인몰이 발표한 해당 정책 내용을 정리하는 가운데 지난번 파이메인넷 SDK 통합을 발표했던 중국의 또 다른 해커톤 수상작인 파이바터몰 역시 8월 21일 오늘과 8월 23일 중 적정 시간을 선정하여서 바터 거래를 정식으로 오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너무나 큰 소식 두 가지가 동시에 발표됨으로써 파이의 물물 교환 바터 상거래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이러한 급진전의 원인을 찾는 가운데 중국에서 일종의 매스 KYC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지역 해커톤 앱이 동시에 바터 상거래를 발표하게 된 원인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중국 지역에서 포착된 KYC 관련 진행 상황의 내용과 함께 파이체인몰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공유하면서 향후 파이앱을 통한 파이 상거래가 어떤 가격 형성을 만들어가게 될지 간단하게 예상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역의 파이앱 채팅에서 발견된 중국 모더레이터의 파이 대규모 KYC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제 20일 자신의 가족 6명이 채굴 중인데 동생만 KYC가 오픈되고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KYC를 기다리고 있다는 글에 대해서 중국 모더레이터의 반응은 현재 중국 지역을 위한 대규모 KYC 혜택을 시작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처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코어팀과 중국 지역 모더레이터들 또한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사실 모더레이터가 이 정도 강한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이 진행이 된 후에 곧 중국 지역의 파이 KYC에 대한 변화 내용이 SNS를 통해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체크해보면 중국 지역 내 특별 KYC 진행권이란 이름으로 중국의 파이오니어들에게 공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중국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계정 문제가 그동안 발생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규정 위반으로부터 파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량 KYC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KYC 진행 과정이 이 지역에는 매우 특별한 형태의 KYC 초청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중국 지역 KYC는 이러한 다양한 가짜 계정이나 공장형 채굴 등의 문제점 때문에 코어팀이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많은 조치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지역 KYC는 매우 낮은 비율로 진행이 되었을 거란 예상이 맞았고 이제 시기적으로 적어도 개인 간 P2P는 시작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급하게 KYC를 매우 조심스럽게 풀어내면서 해커톤 앱을 승인하지 않았겠나 하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모든 지역의 KYC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지역 파이오니어 역시 KYC 승인 이후라도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라도 추가로 계속 해당 어카운트들을 검사가 진행이 되고 지갑이 이동이 될 것이란 말도 함께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난번 니콜라스 박사의 전체 파이오니어의 50%에게 KYC가 오픈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중국 지역을 제외한 약 1,500명 이상의 절반인 700에서 800만 명 사이에 파이오니어들에게 KYC가 오픈되었다는 말이고 결국 현재까지 그중에 약 25% 이상의 200만 명 정도가 KYC를 통과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숫자의 파이오니어들이 여전히 KYC에 검토 중이거나 실패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제 진행된 파이체인몰의 AMA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되었던 AMA는 동시 접속 약 2,000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부는 파이체인몰의 정책 발표로 약 40분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2부는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지역별 파이오니어의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어권 파이오니어들이 아닌 아프리카나 일부 서남아 그리고 동남아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문제가 상당히 크고 일부 수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부 정책 발표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체인몰의 글로벌 커뮤니티 매니저인 에드윈 호가 호스트로 진행된 정책 발표 내용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세한 내용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체인몰은 현재 약 60개 국가의 지역 센터가 세팅이 되어 있고 이번 온라인 바터의 본격 런칭 이전에 지난 2개월 동안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오프라인 바터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음을 발표하였습니다. 파이체인몰이 추구하는 바는 파이 백서상의 시장을 만들고 바터 관련 로드맵대로 파이체인몰을 통해서 모든 파이오니어가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파이체인몰은 메인넷상에서 활용될 앱을 다시 점검 중이어서 현재 테스트넷 접속은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하여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이체인몰 앱 오른쪽에 상단에 전세계 지역별 구분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전세계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체인몰의 내부 규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파이체인몰은 뉴욕 시간 기준으로 정식 런칭 예정이며 아시아권은 8월 25일 저녁 예정입니다.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8월 25일 런칭입니다. 펫의 메인넷상의 최초 바터이므로 사전에 판매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1차 상품 등록은 완료되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오더와 다른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그리고 오더 확정 후에 배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정책 위반자는 영구 계좌 삭제도 가능합니다. 특히 파이체인몰 계좌와 파이채굴 계좌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파이체인몰 계좌 역시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하고, 원칙을 위배하는 개인 파이오니어 판매자들 역시 파이체인몰 계좌가 영구 삭제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메일 노티 작업 중으로 모든 구매와 결제, 배송, 그리고 오더 확정 등이 모두 이메일 공지로 워크플로우가 구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번 AMA 행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AMA를 큰 카테고리로 약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 문제입니다. 초기 제품 판매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파이체인몰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보통 판매 가격의 35% 이상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인터넷몰 운영 대비 초기 셀러들의 재무적인 압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판매자, 구매자 모두 게스트피 혹은 트랜잭션 피라고 할 수 있는 파이가 이동할 때 코어팀이 정한 원칙대로 기본 수수료는 약 0.01파이로 고정이 됩니다. 두 번째,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판매,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기 판매이기 때문에 경험 미숙 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자국 내 위주로 판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셀러가 본인 상품을 타 지역에 판매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판매 가격과 해당 배송비 등을 함께 조정하여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KYC 문제입니다. 셀러의 경우 KYC가 진행이 안 되어도 상품 판매는 지장이 없으며, 다만 KYC 종료 전까지 파이체인몰 지갑 안에 해당 파이가 임시 저장이 됩니다. 네 번째, 파이체인몰의 보안 문제입니다. 파이체인몰은 3개의 KYC 지갑을 보유하고 있고, 파이오니어가 상품을 구매 시에 저장이 되는 파이 지갑과 파이체인몰 자체 보유 지갑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지갑의 비밀 구절을 파이체인몰 자체 서버에 절대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체인몰의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해당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을 분실할 경우에 그와 연동이 되어서 파이체인몰 계정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 지갑에 비밀 구절을 입력하고 파일을 이동시켜야 하므로 해당 지갑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펫의 메인넷 기간 동안에 파이체인몰 등록과 판매, 배송을 완료한 셀러들은 파이체인몰 매달 수여 작업을 온라인으로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이슈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은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합의 가격에 대한 여러 건의 질문에 대해서 이번 AMA의 주최자인 에드윈호는 많은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볼륨이 커지면서 합의 가격이 도출될 것이다 라는 말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체인몰의 AMA가 마무리되고 한국 시간 일요일 새벽, 지난번 7월 27일 파이 메인넷 SDK와 통합을 공식 발표했던 파이 바터몰 역시 갑작스럽게 8월 20일과 8월 23일 중 파이 바터몰의 바터 상거래가 공식 오픈될 것임을 공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중국 지역의 매스 KYC와 연결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저의 컨텐츠에서 공유드린 것처럼 파이체인몰의 정책 발표 내용은 거의 파이 바터몰과 많은 부분 비슷한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매자의 파이가 에스크로우 되는 부분까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느낌으로는 파이 체인몰에 비해서 파이 바텀몰이 오히려 중소형 상인들의 상품 판매가 초기에 더 활발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상품 판매가 오픈되면 쉽게 두 거래 앱 간의 가격 형성이나 판매 물품 등 쉽게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파이 바텀몰의 정책 관련 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파이 바텀몰은 커뮤니티 가버넌스 투표로 오픈 날짜가 결정되는 최초의 생태학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자사 앱에 등록된 커뮤니티 멤버들이나 구매자 혹은 판매자들과 투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공식 오픈 일정을 고정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상인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물물 교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재고가 빨리 차면 8월 21일에 오픈이 될 수도 있고 판매자가 재고가 더디면 8월 23일 이전에 오픈합니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파이 체인몰에 비해서 초기엔 파이 바텀몰이 더 많은 중소형 상인들의 개인 간 P2P 중심의 파이 체인몰보다 더 많은 중소형 상인들의 물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기다렸던 합의 가격이기 때문에 모두들 매우 흥미롭고 멋진 한 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어 앱이 본격적으로 파이 상거래를 견인하게 될 파이의 생태계와 합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생태계는 개인 간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하고 소규모 그리고 중대규모의 도매상 진입을 통해서 이때 비로소 활발한 국가 간 대륙 간 크로스보더 트랜잭션이 확장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지역 중심의 개인 간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차근차근 개인들도 수출 개념인 국가 간 거래에 익숙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 중소형 상인들 역시 해당 앱의 프로세스에 적응하면서 서서히 그 거래 볼륨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프로세스가 시스템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거래량 상승과 함께 앱의 구성도 충분히 그 거래를 지원할 수준의 서버와 보안이 추가로 지원이 될 것이고 이때 비로소 중대형 도매상과 제조업체들이 파이 생태계에 편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시스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좀 더 고가의 상품과 B2C뿐만 아니라 파이 생태계로 B2B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세계 경제의 편입 시스템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바로 파이 상거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간 거래인 B2B이며 그 의미는 국제 무역 거래의 기준 통화 가치 역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이의 합의 가격은 우선 작은 규모로 판매자 구매자 간의 합의 과정을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서 서서히 수렴 가격이 등장하게 되고 최초 거래 볼륨이 작을 경우에는 공급자 즉 판매자 위주의 가격이 형성이 되지만 거래 볼륨이 커지고 대형 제조업체가 파이 생태계에 진입할 경우에 구매자, 즉 파이오니어 위주의 가격이 형성되는 이른바 피아트머니, 명목화폐를 통한 상품 거래와는 전혀 반대 개념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품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파이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파이는 실질 통화와 함께 저장가치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제가 파이의 교환 경제가 확장이 되면 그때 다시 파이의 경제학적인 기대 효과를 정리하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실험이 시작이 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이 실현이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시고 파이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